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신용도가 낮아서 돈을 빌릴 곳 없는 서민들이 필요할 때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금융창구가 있죠. 바로 대부업체인데요. 서민 가게에 건강한 도우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더 리더는 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님을 모시고 국내 대부업계의 상황과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좀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 대부금융협회 시청자들 좀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002년도에 대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02년도에 대부법이 왜 만들어졌냐면은 1997년도에 IMF 이후에 기업들이 전부 도산이 되고 나서 거기에 근무했던 종업원들이 모두 실업자가 되는 바람에 개인들의 신용불량 상태가 엄청 발생되고 해서 시중에는 많은 사채금융이 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만큼의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채의 금융을 제도화하자 그런 측면에서 사채금융을 양성화하는 측면에서 대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법을 만들어 가지고 대법의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대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불법 사채를 추방하고 불법 사채를 이게 못하게 하는 그런 방향을 만들면서 대법법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도권 밖에 있던 거를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여온 게 그렇습니다. 되겠는데요. 지금 그 협회장으로서는 2009년에 이제 처음에 선임되신데 이제 연임되신 거죠. 근데 그동안 주로 어떤 일에 역점을 두어 하셨는지요? 우리 대부업법의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소위 고리대금업자니 등 여러 가지 그 불친절한 그런 뭐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법이 생긴 지가 아마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어떻게 살려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 생활에서 급히 필요한 급전을 바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걸 잘해야만이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법 하다 보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불법 사채업자들하고 좀 혼돈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미지가 조금 좀 억울하겠지만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런데 나오신 김에 어떻게 다른지 또 기존의 큰 은행이나 이런 기존 금융기관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은 우리 주민등록번호만 두들기가 되면은 개인 신용 분석 회사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6.5등급 또는 7등급부터서 7, 8, 9, 10등급 이 대상자들은 이 카드 발급이 되질 않습니다. 예. 신용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카드도 발급이 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단돈 얼마라도 좀 빌리기 어려운 그렇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 가정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급전을 누가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평균 7등급이나 8등급이 주 고객이 됩니다만은 현재 약 250만 명의 대출 잔액 수로는 약 8조 수준으로 상당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불황 때문에 사실은 급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이제 서민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좀 상황이 좀 어떤지요? 지금 현재 대부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분명한 여러 가지 차별성 때문에 우리가 등록된 대부업자와 미등록, 소위 불법 사채화의
이 구분이 잘 되지를 않아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가끔 텔레비에 나오면 이런 데에서 대출을 받아가십시오 하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이제 찾아서 이렇게 대출을 받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영세한업자들이 많고 또 대출을 해주는 그 대부업체의 재원 조달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업체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소위 재원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또 대출을 하려고 해도 재원이 설령 있다 해도 과연 신용이 나쁜 사람에게 대출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연 떼맥힐 건지 아니면 어떻게 회수가 될 건지 뭐 이런 염려 때문에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0명이 대출 신청을 하면 2사람 정도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가 급한 그런 사정이 있었을 때 대출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평균적으로 250만 명에 대해서 8조 원을 대출을 했는데 건당 금액이 280만 원에서 310만 원. 아주 소액입니다. 아주 소액입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대신에 그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좀 높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간도 보통 뭐 한 8개월에서 9개월 수준 평균을 이렇게 통계를 배워보면 그럼 지금 조금 질문을 좀 쪼개서 여쭤보겠는데 첫째는 일단은 그 대법계들의 재원 조달은 어떻게 예금 대부업계에서 재금 조달은 저희들은 이제 예금을 받을 수가 없기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저축은행이나 예. 또는 자금 여유가 있는 데서 곳에서 차입, 차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차입 금리가 10%에서 12% 수준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차입을 해다가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신용이 좀 나쁜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가정 여유가 굉장히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되는 게 사실은 이제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달려갈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분들의 신용도를 이제 측정하기가 참 쉽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빌려줘도 이제 떼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역으로 또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이렇게 참 빌기 어려운 돈.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대출을 어떤 분이 신청을 해오면 나름대로 그 신용조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용조사를 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의 이제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소득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에 한해서 이제 되게 대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대출을 받지 못하고 이제 거절당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에 실제 연체가 일어나거나 이제 사실 떼인 경우 이제 부실 대출 아무래도 뭐 기존 금융위기보다 조금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지요? 많습니다. 떼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대부 업계가 이제 금리는 내려야 된다고 하고 있고 실제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절벽에 지금 붙어 있는 수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중견 업체들이 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 기본 적정 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약 35% 수준입니다. 그게 이제 조달금리에다가 조달금리에다가 떼이는 것도 좀 연체율, 생각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또 고객들이 모아하는 마케팅 비용 뭐 등등 하면 거의 35% 수준입니다.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이자율 상한선을 이제 39%에서 34.9로 내렸죠. 말씀대로 하면 거의 원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원가 수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큰 회사들은 나름대로 여유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 규모가 좀 적은 회사들은 상당히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뭐 수익 창출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대부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겠군요. 지금 몇 개 업체나 지금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2002년도에 이제 우리가 법이 등록이 돼서 등록이 시작했을 때 18,000개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400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9,400개 속에는 이제 뭐 개인 부분이 상당 차지하고 법인 부분은 좀 숫자가 좀 적습니다만은 그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이 업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아예 이제 그 폐업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폐업을 했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동안에 금융업에 상당 부분 종사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이 배운 지식이라든가 자기 어떤 그 수단이 결국 금융에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면 그 사람들이 그냥 말까 예. 결국은 금융과 관련되는 어떤 그런 사업 쪽에서 일을 하게 될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음성화가 되는 율이 너무 많아질 것 같다 그런 예. 부분이 현재의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체가 발생하거나 특히 이제 떼이게 되는 경우 이제 채권 추심, 이제 돌려받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또 불법 추심 업체가 나와서 거칠게 하다 보니까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나오신 길에 또 대법체가 또 억울하게 좀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추심 부분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늘 그 우리 대법을 이렇게 제가 그 관여하면서 두 가지인데요. 고금리와 불법 추심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 저희들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전화를 자주 하는 사례는 있지만 불법으로 이렇게 그 추심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네. 다만 사람인지라 상대방의 여가 또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이제 서로가의 언쟁이 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요새 혹자 신문에 많이 나는 이 불법 사채업자들이 하는 그 불법 추심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회사마다 소위 그 법률 전문가들을 다 비치를 해서 예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을 전부 일일이 교육을 시켜서 상당 수준에 가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 회원사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신코 그렇게 불법 추심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예. 저는 일단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대법계를 이제 불법 사채업자 또는 불법 추심하는 그런 업체들하고 이게 구분해서 이게 합법적으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이라는 걸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늘 이제 그동안에도 늘 정부 당국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그럽니다만은 우리는 분명하게 차별화를 좀 해주십사. 예. 차별화를 정말 해주면 우리가 정말 요새 뭐 광고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질책을 많이 받고 합니다만은 광고는 광고로서 모르는 사람이 알려주게 하는 거기 때문에 순기능이 있는 것이고 또 추심은 추심대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 내부적인 그 질적 수준을 높여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불법 추심업자들이 섞여서 이게 언론을 휘둘러 버리니까 우리가 같이 맞물려서 욕을 먹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예. 확실하게 이 차별화에 그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소망 사항입니다. 예,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시청자들께서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급전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셨던 뭐 6등급, 7등급, 8등급에 해당되는 분인데 급전이 필요한데 뭐 대법계를 찾았을 때는 급전이 필요해서 찾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게 훨씬 그 확률이 더 높아질까요?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제일 역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일정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소득은 있어야 하고 소득이 있다고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기존 채무가 있는지를 보면서 그 흐름을 그냥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상환 상태가 그냥 바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이 우선이고 예. 불성실하게 그 상환하는 사람은 뭐 순위가 좀 밀리고 이제 그런 예. 결과가 되죠. 예,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떼이는 커지는 거죠. 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확실하게 와닿는 사람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뭐 이제 대법계 전반적인 이제 상황 뭐 이런 거 좀 짚어봤는데요.
그 요즘 뭐 이제 그 큰 금융지주의 경우로도 이제 다른 업종으로의 진출 뭐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금융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대법제 경우도 지금 저축은행들 매물로 나와 있는 거 좀 인수전을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한때 뭐 떠들썩하게 저축은행도 문제가 됐는데 인수를 하시려는 어떤 취지, 뜻, 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한번 좀 말씀. 저희들은 이제 그 이번 기회에 뭐 그 정부에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우리 업계에서는 정말 모범이라고 하는 회사, 예, 그 뭐 규모도 크고 실질적으로 그 내부 직원들도 상당 제도권 금융기관의 직원 이상으로 훈련을 잘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이 저축은행 업계에 진출을 해서 간다면은 저축은행 업계가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대부업계에서 1등 가는 기업으로 나서면서 해왔던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경력을 가지고 저축은행 업계에 가서 소위 서민들에 대한 급전을 이렇게 그 대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면 저축은행 업계가 굉장한 시너지가 나올 것이고 또 우리 업계로서도 우리 업계가 배출한 이 업체가 저축은행 업계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면 우리로서도 우리 업계가 한층 이미지가 좋아지는 그러한 것을 보고 싶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국내 금융업계의 또 화두 중에 하나는 이제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로 가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문제가 이제 중요한 과제로 대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들의 경우, 뭐 보험사의 경우 해외 진출,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그런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데 대법계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요? 저희들도 저희 업계도 이제 지금 그게 정말 비상 상황인데요. 금리를 의도적으로 정치권에서 이제 나서서 이거 떨어뜨리기 작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 언밸런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하는 얘기는 가격이 올라가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법으로 강제로 그걸 막아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해외로 나가서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해 보는 것도 좋다 하는 측면에서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실현을 하고 있는 한 회사 정도가 현재 중국에 진출하고 있고 중국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몰색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대법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사실은 이 합법적인 그 영역에서 지금 활동을 계신데 이 불법적인 업체랑 좀 섞여서 혼돈되는 거.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리해내고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해 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뭐 어떤 지원 이런 게 좀 필요할까요? 지금 사실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에서는 뭐 금리 낮추라 실질적으로 금리 낮추는 법안도 좀 통과시킨 상태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금융에 약 한 30년 은행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제일 안타까운 게 정말 이 급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 또는 아주 정말 자기 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순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필요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 필요한 부분에 제공할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 여건이 막혀져 있다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동맥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권 그러니까 등록된 대법제, 정상적인 대법제와 불법 사채는 확실하게 구분을 좀 법으로 좀 만들어서 이름도 달리 쓰고 해서 확실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자금이 부족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부 회사들도 다 자기 신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에 맞게끔 자기가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시스템만 만들어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싸게 조달해서 그 대출도 정부가 정해놓은 그 금리보다 더 낮게 이 서비스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신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이해가 갈려서
정부가 특히 정치권에서 허용을 않기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늘 이제 생각하는 것은 정치권은 예를 들어 금리를 내리면 서민들에게 정치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 서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필요할 때 그 금액이 꼭 와주는 것이 제일 목표 달성인 것인데 금리를 내림으로 해서 자기가 구하고 싶을 때 구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그 서민을 위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치 이미 뭐 법이 원리니까 통과돼 버렸어요. 예. 예. 그 또 한 가지 좀 이제 대부업계로서 좀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만은 이제 대부업에 이제 기대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대출 사기 같은 게 이제 또 네. 횡행하는데 마치 돈을 빌려줄 것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선수수료 받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나오신 김에 대출 사기에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고 할 수 이제 뭐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뭐 선별 방법 좀 알려주시죠. 이게 지금 제일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출을 해주겠다고 불법 문자 보내고 또 불법 광고 이게 보내고 뭐 하는데 특히 명함 광고 이런 것도 뭐 이게 식당 옆에 이렇게 뿌려놓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전부 전화번호가 등록된 대부업체들은 전화번호를 전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등록되지 않는 전화번호로 이제 이거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전화를 하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당신의 신용이 어떤지 신용조사를 해야 되니까 신용조사 수수료를 달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수수료를 달라고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일단에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는 해서는 무조건 불법 업체다. 예, 수수료를 미리 달라고 미리 그러면 달라고 하는 건 절대 무조건 있을 수가 불법 없다. 업체다. 네, 언제라도 어느 우리 정식 등록된 회사들은 수수료를 먼저 달라고 하는 회사는 한 개도 없다. 예. 그리고 수수료를 먼저 달라 그러면 그런 전화 끊어라 하지 마라. 보통 수수료는 대출이 집행되면서 집행된 후에. 거죠. 그리고 그 수수료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가 주기 때문에 예. 그 개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죠. 대출 예. 받는 사람은 수수료 안 주게 돼 있어. 금융회사가 주게 돼 있어.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순간에 그걸 이제 착각을 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말하는 대포폰 그리고 대포 통장 이런 부분들은 정말 빨리 근절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전화 와서 돈 빌려준다고 하고 먼저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다 대출 사기 업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회장님 저 개인적인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이제 제도권 금융기관에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금융협회 대부 금융협회 회장하시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고 어떻게 대부 금융업계에 몸을 담게 되셨는지요. 제가 이제 오래 전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제 재무부에서 금융 정책을 해댔습니다. 예. 이 금융 정책을 하다가 82년도에 신한은행 창립을 하면서 창립 멤버로 신한은행에 들어가서 신한은행 이제 25년간 임원까지 다 하고 있는데 나이도 먹고 하는데 그래도 금융의 인생을 마지막 하는 단계에서 뭔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게 뭘까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치 이 대부업계에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와주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흔쾌히 가서 정말 우리 금융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 혹시 말하는 하수구라고 합니다만은 제일 어려운 부분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역할도 우리 금융인으로서 마지막 인생을 살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열심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조금 더 있는 그대로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하시는 좀 역할을 많이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서민 금융, 건강한 서민 금융, 도우미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역할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적으로 우리 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시장이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 정부금융기관, 정부금융 쪽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서민금융이라는 명목상 돼 있는 회사들이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거의
그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금고랄지 뭐 신협이랄지 뭐 상호저축은행이랄지 뭐 이런 등등의 그 금융회사들은 원래 태생 자체가 서민을 위해서 태어난 그 금융회사들인데도 지금 근래는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자우전 서민금융을 거의 기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대법제의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 뭐 대법제 입장에서 보면 수요가 많아진 건 나쁘냐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서로가 같이 이렇게 해서 진짜로 필요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사회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선수 있게 쓰다듬어 줍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시면 또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 서민사회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또는 건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대법규만 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민사회 전체를 위하는 그런 봉사의 정신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대법계는 합법적인 서민들의 급전 조달 창구입니다. 불법 사채업자 조심하시고요. 자금이 급하시면 합법적인 대법체인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도 상세한 말씀 해주신 양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